최근에 사실은 한덕수행의 그 재판관 지명 그리고 그 두 명에 대한 인물에 대한 평가 때문에 지금 모든 전국의 시선이 거기에다 쏠려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개헌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 나왔다가 김두관 전 의원께서도 지금 개헌 대통령 되겠다고 하셨는데 개헌 논의가 싹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거리 상태에 있고 아직 대통령이 뽑히지 않는 이 시기가 가장 새로운 7공화국을 여는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특별 담화로 발표까지 했는데 이게 개헌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국회 일당이고 또 자기 대선 후보, 유력 후보인 이재명 당대표께서 동의를 하고 추진을 하면 이게 속도가 엄청 붙을 텐데 어쨌든 이 상황은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게 우선이지 한가하게 개헌 논의를 할 때냐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바람에 우리 당이 다른 최고위원들도 입장을 동일시하면서 완전 동력이 떨어진 상태고 또 우원식 의장도 약한 입장을 처리한 상태라서 저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바람인 7공화국의 제도 법령 개헌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해야만이 다당제 구조가 가능해지면서 정쟁이 줄어들고 대화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을 작동하면서 우리 국회가 굉장히 생산적으로 갈 수 있는데 너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확실하게 이니셔티브를 지었을 거예요.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K 이니셔티브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이 개헌 드라이브 K 이니셔티브를 오히려 질 수 있는 기회를 이재명 지금 전 대표가 놓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방금 개헌에 대한 필요성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최근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김두관 전 의원께서는 같이 갈 수 있다 지금 상황과 나는 내란 세력 제압하고 개헌이 동전 양면으로 또 수레의 양바퀴로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38년 전을 돌아보면 그때 8월에 여야가 합의를 하고 10월 27일에 국민투표를 통과하고 12월 19일에 노태우 대통령 일로 상김에 경쟁을 했는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돼서 6공화국을 열었거든요. 지금은 2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물리적 시간이 적기는 하지만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권력구조 문제하고 국민들이 헌법을 좀 발안을 쉽게 하는 연성 헌법을 갈 수 있는 이런 정도만 해서 원포인트로 이번 대선에 동시 투표를 하고 좀 기본권을 포함해서 완전 총체적인 헌법의 완성은 내년 지방선거 때 하면 된다. 이런 안들이 상당히 시간표상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좀 합리적이었는데 지금 일당인 우리 당이 뭐 동의를 안 하니까 상당히 지금 톤다운이 됐는데요. 아마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일제히 개헌 문제를 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개헌 문제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개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가장 직면한 문제는 지금 한덕수 대행의 지금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 이 문제는 이제 그럼 한덕수 대행의 탄핵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임명을 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우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정부 측 요청을 했는데 안 하면 30일이 지나면 경과하면 그냥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행이. 대행이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우원식 의장은 청문회 개최도 안 하겠다, 뭐 접수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대행 쪽이 유리한 국면이라서 더 걱정이 되죠. 그러면 혹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 약간 추론을 보면 이게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헌재에서 정리해 줄 부분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것까지 겨냥해서 유한구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지 않는가 이렇게 좀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55일 후면 새 정부를 이끌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새 대통령께서 헌법재판관 2분을 임명할 수 있게끔 유보를 해주는 게 이게 합리적인데 지금 그냥 갑자기 번개불에 콩쿠 먹듯이 마흔액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지금 100일 이상 걷고 오히려 자기한테 권한이 주어진 이거는 그냥 며칠 만에 해치웠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의심하죠. 일단은 지금 당장
딱히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찾아내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내야 된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헌에 대한 얘기 좀 하셨고요. 예. 이제 내셨던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경제였습니다. 뭐 지금 경제 상황 어려운 건 다들 다 아시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책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상황만 좀 진단을 해보면 북방 외교가 완전 이 러시아하고 중국 무역을 반토막 만들었고요. 뭐 알다시피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우리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타격이 되고 내수 시장도 이렇게 엄청나게 축소가 됐는데 경제하고 정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리해서 해석을 하는데 실제는 경제와 정치는 경세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좀 새 정부가 이 정치적 안정을 갖는 게 대경쟁력이라는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모든 후보들이 경제를 챙긴다 그러는데 우리 내수 경제든 전체 경제가 회복되는 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빠르게 정치 안정을 갖는 게 빠르게 그 새로운 정부를 국민들이 선택해서 그 정부에게 정책을 맡기는 게 우선 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